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조선의 모든 것 조선왕조실록 500년 조선을 만든 27명의 왕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어린이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인종과 명종을 만나볼 겁니다. 인종, 명종 시대의 주인공은 인종도 명종도 아닌 문정왕후입니다. 이 조선을 쥐락펴락한 여인. 문정왕후도 왕이에요? 아닙니다. 중종의 왕비이자 인종, 명종의 어머니입니다. 자, 자세한 건 실록을 열어서 알아보지요. 자, 우선 인종실록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1544년 11월) 중종이 죽고 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12대 왕 인종은 중종의 첫째 아들이었거든요. 6살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후 세자 기간만 24년을 보냅니다. 차근차근 왕이 될 준비를 한 인종. 30세의 나이로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너그러운 성품에 똑똑한 머리까지 갖춘 인재 중에 인재였죠. 그런데요, 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효자라는 거예요. 효자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종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인종에게는요, 2명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인종을 낳아준 어머니 장경왕후는요, 인종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인종은 태어나자마자 새어머니 손에 맡겨지거든요. 그 새어머니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는요, 자신의 친아들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인종을 못 살게 굴었어요. 어진 성품을 가진 이 효자 인종은요, 자신이 부족한 탓이라면서 더욱 극진히 어머니 문정왕후를 모십니다. 문정왕후가 이런 인종의 효심을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너무 착해도 문제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인종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왕이 된 지 고작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인종의 이복 동생이자 문정왕후의 친아들 경원대군이 다음 왕위를 잇습니다. 바로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명종이 왕이 되면서 본격적인 문정왕후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인천하. 자, 그럼 이제 명종실록 열어볼까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명종. 그를 대신해 권력을 준 건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된 겁니다. 수렴청정? 뭐였더라? 조선에선 어린 왕이 즉위할 경우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대신 정치를 맡았거든요. 아, 어린 왕을 도와주는 거요? 명종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 문정왕후가 대신 나랏일을 맡은 겁니다. 문정왕후가 권력을 주면서 덩달아 세력이 커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문정왕후의 외척들입니다. 외척? 왕비의 가족들이요? 맞아요. 조선의 왕들은 항상 외척을 경계해왔죠. 네, 태종은 외척이 왕의 힘을 약하게 만든다고 다 없앴잖아요. 맞아요. 외척의 힘이 커지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외척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 명종 때 다 나옵니다. 인종과 명종의 외가를 한번 살펴보죠. 인종의 외삼촌은 윤임, 명종의 외삼촌은 윤원영입니다. 사람들은 인종의 외삼촌 윤임의 세력을 두고 큰 대를 붙여 대윤,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의 세력을 두고 작은 숫자를 붙여서 소윤,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윤과 소윤은 중종 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인종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인종의 외삼촌 윤임의 힘 셌겠지요. 그런데 인종이 죽고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으면서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의 힘이 커집니다. 자, 이 문정왕후와 윤원영은 윤회가시 같은 윤임 세력을 없앨 계획을 세웁니다. 1545년 윤원영은요, 윤임이 경원대군 대신 다른 왕자를 왕으로 올리려고 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문정왕후 윤임에게
대역죄를 저질렀다면서 유배를 보내고요. 유님과 친하게 지내던 대윤 세력들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정왕후와 윤원영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조선은 그야말로 소윤, 윤씨의 나라가 된 겁니다. 권력을 주게 된 윤원영은요,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요, 벼슬자리를 팔아서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윤원영의 재산이 나라의 재산보다 많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왕위의 어머니. 1547년 벽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조선을 팔칵 뒤집습니다. 위에는 여왕, 아래는 간신 이기가 권력을 휘둘러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왕이란 게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문정왕후가 나라를 망칠 거란 얘기였죠. 문정왕후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문정왕후의 의심이 향한 곳은 다시 유님. 유님이 꾸민 짓이 틀림없어. 2년 전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 유님의 세력들이 꾸민 짓이라고 믿은 거죠. 문정왕후는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유님의 남은 세력과 자신의 반대하는 세력을 다 죽여버리죠. 이때 화를 입은 사람들이요, 무려 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1553년 명종이 20살이 됩니다. 이제 문정왕후는 안녕인가요? 왕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이 끝나야 정상이겠지요? 그러나 문정왕후는 정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여전히 나랏일을 보고 받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왕을 불러다 야단을 쳐요. 매질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명종은 왕인데요? 그러니 왕 위에 어머니란 말이 나왔겠죠. 큰 나무에 100년 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진액이 다 빠진 형국이다 라고 하면서 문정왕후를 비난하는 신화도 있었습니다. 텅텅 빈 나무가 된 조선. 문정왕후 세력들이 이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돈을 주고 벼슬을 산 관리들, 백성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높은 세금과 이 관리들의 괴롭힘으로 백성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의 분노, 임꺽정의 등장. 혼란 속 백성들의 속을 뻥 뚫어준 사람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의적 임꺽정. 의적이 뭐예요? 의로운 도적이란 뜻입니다. 도둑이 의로울 수 있어요? 임꺽정이 왜 의적으로 불리게 됐는지 말해줄게요. 당시 조선엔 도적들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들의 수탈을 피해가지고 떠돌이가 된 백성들이 모여서 도적이 된 겁니다. 임꺽정도 그 도적 중 하나였죠. 임꺽정의 무리들은요, 부자들의 집에서 훔친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임꺽정을 의적이라고 부른 겁니다. 임꺽정은요, 황해도, 경기도의 관아까지 공격했지요. 관아의 창고에 그득그득 쌓인 곡식들을요,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임꺽정이 왕보다 낫네요. 임꺽정을 잡으려고 관군을 총 동원했지만 그를 잡지 못했어요. 관군은 무려 3년 동안 임꺽정을 찾으려고 전국을 샅샅이 뒤집니다. 결국 1562년 임꺽정은요, 황해도 성에서 관군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사형. 아, 안타까워요. 오죽했으면 임꺽정이 도적이 되었겠어요. 왜 백성들이 임꺽정이 환호했겠습니까? 죄를 물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궁궐에 있는 왕과 그 문정왕후 세력들 아닐까요? 문정왕후, 외척 정치의 끝. 1565년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숨을 거둡니다. 윤씨들의 외척 정치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죠. 문정왕후가 죽자 명종은요, 윤원영의 세력들을 먼 곳으로 유배 보냅니다. 왕이 된 지 20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567년 명종은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제 뜻대로 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거죠. 명종실록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인종실록, 명종실록 끝!